자, 많은 기업들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집중도 있는 그런 분석 코너입니다. 애널리스트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타이틀이 이제 돈이 되는 에코 폐기물 이렇게 나갔어요. 어제 외신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는데 이제 미국의 한 여성이 정규직을 그만두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매주 120만 원을 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제 폐기물을 수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포장지도 뜯지 않는 신제품들을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 쓰레기통을 뒤지자는 건 아니지만 네. 자, 요즘 보면 이제 이런 리사이클, 재생산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순환 경제 방안으로 폐기물 전 과정 관리 강화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이건 어떤 변화를 주게 되죠?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보니까 6번째 꼭지로 폐기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폐기물 처리를 얼마만큼 친환경스럽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단계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규제가 2개 정도가 신설될 것 같아서 좀 수혜되는 부분이 있냐를 좀 점검해봤었던 레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방향성은 첫 번째는 발생지 책임 원칙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반입 협력금을 받겠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린다라면 중간 처리나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밸류체인이 확장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폐기물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 덩어리의 형태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구조로 얽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내야 되는 과정들이 복잡하겠죠, 그죠? 네. 네, 폐기물 관리 강화로 인해서 수혜되는가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살펴보기 전에 폐기물 처리 주체하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폐기물이라고 좀 통칭해서 용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이 폐기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뭐 생활 폐기물도 있고 사업장 폐기물도 있고 또 사업장 폐기물 내에도 유해성이 되게 높은 지정 폐기물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상당히 핫했었던 의료 폐기물도 있긴 하거든요. 음식물 폐기도 있죠. 음식물 폐기물도 최근에 있고. 네. 근데 이 폐기물이라고 통칭돼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규칙들이 어떤 폐기물에 적용이 되고 어떤 폐기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네. 정확하게 수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크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정 폐기물은 따로 지정할 정도로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단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 장벽도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정 업체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리고 뭐 크게 구분을 해봤을 때 의료 폐기물은 좀 특징상 그 소각이 최종 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립이 불가능하고 관련해서 의료 폐기물 쇼티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네. 의료 폐기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추가적인 캐파 혹은 인허가 수혜가 좀 연결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그다음에 앞서 지정되는 거는 뭐라 그랬죠? 특정한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 네. 요런 거 그러면 제외하고 나머지를 봐야 되는 건가요? 생활계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계. 네.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네, 생활계 폐기물과 관련된 수혜업체 이렇게 써주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네, 각 폐기물마다 좀 밸류체인이 다르게 연출이 될 것 같아서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생활 폐기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매립 금지에 직결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 소각이나 전처리 밸류체인이 확장될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장사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라면 사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다수 그 사업장 폐기물 영위하고 있어서 네. 뭐 1대1로 매칭되는 종목은 딱히 있진 않긴 하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한국이 소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일본만 보더라도 소각률이 80%가 넘는데 네. 한국은 사실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소각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생활 폐기물 소각 업체들이 인수하는 업체들이라면 추가적인 수혜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해요. 네. 소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수분 문제,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안 타거나, 그다음에 소각 시 뭐 독성이 배출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우리가 소각률이 낮고 그냥 묻어버리는 매립률이 높은 모양이죠.
이게 흔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소각했을 때 뭔가를 태우고 그 과정상에서 뭐 매연이라던가 일산화탄소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상 현재 소각 기술력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해서 오히려 환경부 입장에서는 직매립하는 것보다 소각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소각을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폐기물과 이 재활용,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쓰레기라고 하면은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를 다시 리사이클링 하거나 수거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수혜 업체? 건설 폐기물은 건자재라고 그러나? 맞습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워낙 붐이었다 보니까 네.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도 좀 상장사를 찾으셨던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인선 ENT라는 종목이 많이들 있긴 하고요. 언급하는, 근데 인선 ENT가 사실 건설 폐기물만 영위했다라면 제가 되게 스트롱 바이코를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인선 ENT가 아쉽게도 매립이랑 건설 폐기물이랑 자동차 재활용을 같이 영위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건폐랑 자동차 재활용은 단기간 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매립장 중에 하나가 연한이 2,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게 있어서 네. 이게 만약에 매립 연한이 종료됐을 때 추가적인 인허가가 안 나온다라면 매출 공백이 발생할 만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긴 하다라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토탈리 매출 혹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3년 후에 좀 매출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었습니다. 네. 인선 ENT. 그렇죠. 이 건자재 는 재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막 뒤섞여 있고 그래갖고. 건설 폐기물이 부피가 되게 크고 네. 그래서 사실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를 좀 확대하고자 하긴 하지만 이때까지 좀 쉽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긴 한데 법제화시켜서 좀 용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긴 하고요. 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부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과점화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거기서 사업을 영위한 업체들이 처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건설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추가 수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지정 폐기물과 관련된 수혜 업체 여기는 어딜까요? 사실 폐기물 관련된 상장사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서 않네. 네. 제가 했던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저 YN텍이라는 종목이 상반기 YN텍. 때 많이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상반기 때 실적과 주가가 왜 쉬어갔냐라고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 폐기물 부분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었었고 다만 뭐 그 해운 부분이 예상치 못했었던 상반기 보수에 뭐 4척 정도가 보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회성으로 좀 그 실적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다른 부분 뭐 레미콘이라던가 골프장 부분은 오히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가 30% 이상 실적이 늘만 만큼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어서 이 하반기 때 배에 보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상반기보다 안정적인 하반기 실적이 찍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정 폐기물까지 봤고 그러면은 YN텍 봤으니까 폐기물을 활용한 친재생 에너지 요즘 리사이클 아까 뭐 그 2차 전지 폐배터리도 리사이클 얘기가 이슈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설 건자재 업계의 변화들 움직임은 뭔가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뚜렷합니까? 네, 사실 뭐 태우고 묻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과정상에서 나오는 어떠한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네. 일례로 소각하는 과정상에서 스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판매했을 때 추가적인 이득도 얻게 되지만 CO2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 시장이 되게 커질 만한 개연성이 커 보이고요. 네. 특히 건설업계가 최근에 신성장 동력을 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에서 많이들 진출하는 방향성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앞에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생뚱맞게 GS건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네르마 관련해서 사실 보도가 좀 늦게 나온 거지 추진한 지 꽤 된 부분이긴 하고요. 뭐 이쪽 부분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매출이라던가 기여도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네. 전 모멘텀도 좋고 뭐 아니면 본업단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항상 그 용기들, 네. 뭐 PE 제품들이 많겠지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쪽의 산업들은 혹시 보이는 게 없을까요? 제가 사실 이번 레포트를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랑 같이 작성을 했는데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던가 네, 뭐 새로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재밌는 변화 방향성이 연출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제 섹터가 아니어서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한계가 좀 같습니다. 한계는 아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저기를 안 정하셨군요. 네. 네. 좀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 그래도 최선호 기업 요건 하나 좀 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폐기물 상장사 중에서는 YN텍 여전히 되게 YN텍. 좋게 보고 있고요. 아직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SK건설 이게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네. 2023년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쌍용 CN이 여전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과 매립 쪽으로 진출 방향성에 뚜렷해지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밸류 애드업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클로징 하는데 목이 메었어. 돈이 되는 에코 폐기물 주제로 들어봤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